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트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아침 새벽부터 나왔던 뉴스 한번 보시면 미국의 SEC가 드디어 법원에 리플 소송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제는 법적 분쟁의 종결이 완벽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엄청난 호재성 이벤트죠. 자, SEC는 XRP 리플 코인을 엄청나게 압박했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왜? 너희는 증권이다. 아니면 너희들의 판매 방식은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참고로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4년 내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지난 SEC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SEC 위원장 폴 애킨스가 취임했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친암호화폐, 친가상화폐 정책들이 펼쳐나갈 것이다. 그러한 부분이 이제는 법적 분쟁으로 해당되는 종결로 이어졌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자, 어제 날짜 말 그대로 미국에 해당되는 부분의 정책적 방향성 중에 하나,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 부분. 자,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고 왔습니다. 자, 무역 합의가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관세 정책들을 펼치면서, 트럼프가 정책을 펼치면서 전반적인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했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가 올라감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물가가 올라간다면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을 모두 다 하방 압박을 가져오게끔 만들었죠. 근데 첫 번째로 영국과 미국이 무역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부분은 이제부터 이 관세 정책들이 하나 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는 합의점에 이를 것이다. 그렇다면 관세로 떨어졌던 그 부분들은 재차 회복력이 빨리 나와야 되겠죠. 자, 지금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면 이게 XRP 니플 코인이거든요. 자, 어제 날짜 상승력을 많이 갖고 왔던 부분에서 3,250원을 위로 올려놨는데, 이게 많이 올라간 걸로 보이시지는 않으시죠? 왜? 지난 5,000원대 라인에서 어디까지?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요만큼 끌어올린 겁니다. 여기에서 계속 한 달 내내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3,250원을 돌파한 게 많이 올라간 단가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마이너스 전고점 대비 30%의 하락 압력을 가져온 시점이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까지 떨어졌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이 모두 다 이렇게나 힘든 시점을 가져왔던 횡보 구간을 가져왔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XRP 니플 코인의 SEC 건의 법정 리스크도 해결되었어. 이제는 무역 합정 부분 또한 점차적으로 나올 것이야. 당연히 대외적인 이벤트는 이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 있다. 악재가 해소가 되는 건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로 바뀐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XRP 니플 코인을 오랫동안 지켜봐왔다. 근데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다. 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얼만큼 더 극대화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XRP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재료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 코인이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SEC 건의 법정 리스크가 해결되었다. 이러면 뭐가 따라옵니까? ETF가 곧바로 따라올 수밖에 없죠. ETF는 펀드예요. 펀드라는 건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 부분들이 이제는 점차 올라올 것이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죠.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달러와 1대1로 연동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제 무역에서도 이용되고 국가 간의 송금 거래에서도 이용되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적인 시장에 극대화를 갖고 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알고 대응하면 훨씬 더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마이너스 30%의 위치에 있는 단가입니다.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영상 찍어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올라갈 거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매매 대응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독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들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안정적인 투자 관점만 같이 가져가서 수익만 극대화로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왜 비중을 관리해야 될까? 자, SEC가 이제 법정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했지만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SEC 위원 중에 하나가 니플 합의를 비판했다.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또 딴지를 걸고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왜 비중을 관리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SEC랑 법정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라고 해서 곧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시장은 이렇게 흔들 만한 요인들을 하나씩 가져오면서 다시 한번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린 여기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투자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이 비중 관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이제 SEC 건이 해소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어떤 부분이 더 나와 있을까? 우선 ETF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죠. 근데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5월 7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가상화폐의 전략적인 비축, 대대적인 확대가 일어날 것이다. 자, 미국 재무부가 이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니플, 솔라나, 에이다, 카르다노까지 5대 암호화폐 비축 자산의 전략적인 핵심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략적 비축, 미국이 한다는 것은 어떤 거 있었습니까? 우선 비트코인은 정확하죠. 비트코인은 우리가 팔지 않고 우리는 비축해 놓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달러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 자, 미국이란 나라가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라는 이야기는 미국과의 동맹 국가들 또한 비트코인을 비축해 놓을 수밖에 없죠. 왜? 거래를 해야 되니까. 수출과 수입, 미국의 동맹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비축해 놓는다 생각해 보시죠. 어때요? 비트코인은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축한다. 안정적인 시장에 기대 가치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이 부분을 또 한번 보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의 재무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 3월 11일입니다. 자, 리플과 비트코인의 가치의 극대화를 추진할 것이다. 그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비축 관련된 부분 왜 리플과 비트코인이 가치를 함께 극대화를 추진하는 게 미국의 재무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 부분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리플, 미국의 전략적인 준비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SEC, 미국 증권위원회의 웹사이트에 제안서가 등장하면서 시작했거든요. 어떤 말이냐? 자, XRP, 니플 코인 이전에 비트코인을 우리는 비축해 놓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게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전략이라고 했죠. 근데 SEC와 XRP의 1차 판결 결과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 벌금을 XRP로 내도록 우리는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니플 또한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왜? 이 벌금 또한 니플로 낸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그 제안서거든요. 말 그대로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건 비트코인과 니플 이 두 가지가 비축 자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걸 이야기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하겠죠. 이 SEC와의 ETF가 따라오는 그거 말고라도 훨씬 더 강력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니플 CEO는 뭐라고 합니까? SEC와 미국 정부의 니플을
1억 달러를 지급하겠다. 니플로 1억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확실한 미국 시장, 미국 정부가 이제는 니플 코인 또한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동맹 국가들 또한 당연히 이 부분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SEC 건이 ETF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 자체가 조만간 해당되는 XRP 니플 코인의 비축 자산 이야기도 곧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처럼 이러한 확실한 바닥 구간에서 우리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이 넘게 이 박스권을 그대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들은 절대로 못 버티는 구간이다. 왜? 떨어지기만 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다만 어떻게 올라갔는지의 경험도 우리는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말 그대로 니플의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이제부터는 이 모멘텀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상승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개인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을 때 추가적인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었다. 즉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고래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이러한 고래들은 도대체 어느 단가까지 어느 목표가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통해서 계속 매집 라인 계속 이체가 활성화되었다.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죠. 이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도 제가 모두 다 자료 넣어드릴 거니까 왼쪽 하단에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그리고 톡방 주소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무료라고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래들은 왜 매집을 했을까? 그 전에 나왔던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언제 나왔습니까? 지난 4월 22일 날 나왔어요. 제가 이 뉴스 설명 많이 해드렸죠? 뭘까요? 니플은 말씀드렸던 호재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관이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를 털고 있는 과정이다. 이게 뭐죠? 소액 투자 누굽니까? 바로 개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기관은 누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과 기관들을 이야기하죠. 자, 이 고래는 왜 개인들의 물량을 이렇게 자꾸 털라고 할까?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횡보해도 매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매집해놨던 그 물량들을 개인들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흔들 수 있으니까 우리는 개인을 먼저 털고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래는 이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위에는 못 올라가게 매도 주문을 엄청나게 걸어놓고 아래는 떨궈져 나는 물량을 재차 매수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에 계속 비중을 흡수하고 있고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물량은 안 올라가니까 던지고 떨어지니까 던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고래들의 흡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기관들의 자금이 니플로 쏠리고 있다. 니플의 시장 보고서의 확대 개편, 발빠른 대응은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다. 개인들은 이때 어땠습니까? 떨어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예상되는 부분이 올라갔다 싶으면 또 던지고 내려갔다 싶으면 또 던지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때문에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보수적인 관점의 매매 대응이 너무나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죠. 이렇게나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바닥에서도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대규모 고래의 이동이 포착되었고 ETF의 승인 기대감도 점차 고조가 되면서 얼만큼의 물량을 모아갑니까? 1,000만 개에서 이렇게 니플을 보유한 고래의 지갑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2억 개 이상의 토큰을 추가로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투자자들은 특정 자산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통상적인 이 부분은 강력한 상승을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처럼 엄청나게 떨어졌고 엄청나게 길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을 때 고래들은
추가적인 매수 시점을 가져왔다. 그냥 매수한 것도 아니고 매집이라고 하죠.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은 다들 아시죠? 매수는 올라가는 걸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매집은 올라가던 걸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 라인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매수하는 게 바로 매집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지금부터는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인가? 말씀을 드렸던 XRP 니플 코인의 고래들은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매집량을 구축했다? 바로 현재 이 시점.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떠한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말 그대로 이 부분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왔고 횡보 라인을 가져온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그냥 바닥이니까 100% 몰빵 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왜? 시장은 계속 흔들면서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난 상승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XRP 니플 코인 그냥 급등했습니까? 아니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였다는 것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 시점에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 비중 관리, 안정적인 수익관 관리까지도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니까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적으로 더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영상도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다 무료입니다. 이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왼쪽 하단의 링크, 파란색 링크만 클릭하시면 되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